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리포트에서는 IM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 발표를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볼 텐데요. 이번 실적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그 속 내용이 상당히 달라서 파고들수록 정말 흥미롭습니다. 회사의 핵심 이익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일회성 비용이라는 거대한 무게추가 그 반대편을 꽉 누르고 있는 이른바 대차대조표의 저울 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 복잡한 셈법이 투자자인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지금부터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핵심 내용들입니다. 1분기 실적 요약부터 시작해서 핵심 이익의 성장세, 일회성 비용과 자본 관리 방안, 주요 재무 지표를 쫙 훑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실 만한 내용이죠.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배당 전략까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 1분기 실적 요약부터 시작해볼까요? 실적 보고서 맨 윗줄에 찍힌 기준점입니다. IM 금융지주는 이번 1분기에 1,545억 원의 지배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랑 비교하면 딱 0.1% 올랐어요.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죠. 숫자만 딱 놓고 보면 성장이 아예 멈춘 거 아니야? 하고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번 리포트에 가장 큰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회사의 진짜 기초 체력,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을 뜻하는 핵심 이익은 무려 11.3%나 꽁충 뛰었거든요. 아니, 최종 순이익은 거의 그대로인데 어떻게 회사의 메인 엔진은 이렇게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회사의 본업이 얼마나 건강한지부터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익 성장세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하셔야 할 건 바로 압도적인 이익의 규모입니다. 핵심 이익이 무려 5,061억 원을 찍었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1.3%나 성장한 엄청난 수치죠. 특이 요인을 빼고 보면 순이자 마진, 즉 NIM도 아주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고 무엇보다 수수료 이익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한마디로 회사의 기초 체력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누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냐? 바로 비은행 부문입니다. 증권, 생명, 캐피탈 같은 비은행 부문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16.5%나 급성장했어요. 그러면서 그룹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까지 쑥 올라왔습니다. 은행에만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그룹 전체의 이익 창출 능력이 구조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업이 이렇게 훌륭한데 순이익은 왜 제자리였을까요? 대차대조표 저울의 반대편을 확인해 보죠. 세 번째, 일회성 비용과 자본관리입니다. 비용 내역을 아주 꼼꼼히 뜯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판매관리비가 2,683억 원으로 전년보다 꽤 늘었는데요. 여기에는 은행의 통상임금 관련 비용 190억 원, 증권 쪽 교육세 증가분 57억 원 같은 덩치 큰 일회성 비용들이 왕창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일시적인 회계상 노이즈가 발생했다는 거죠. 향후 이 비용들을 어떻게 덜어내느냐가 핵심 과제가 될 겁니다. 이 시점에서 경영진이 내놓은 자본관리 계획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반기에 자산을 좀 공격적으로 늘리다 보니까 핵심 자본 지표인 보통주 자본 비율, 즉 CET1 비율이 11.99%로 살짝 내려왔어요. 12% 선을 깼죠. 하지만 경영진은 하반기부터 비용과 자본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해서 이 비율을 핵심 기준선인 12% 위로 빠르게 복구하겠다는 명확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본업과 비용을 다 봤으니 이제 그룹 전체의 건강검진 결과를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재무지표 분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일회성 비용들 때문에 영업이익 경비율, CIR은 48.8%로 약간 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본업의 이익률인 NIM은 일회성 요인을 빼면 꽤 안정적이고요. 진짜 눈여겨볼 건 고정이하여신 비율, 즉 NPL 비율이 1.38%로 전분기보다 오히려 좋아졌다는 겁니다. 부실 자산들을 적극적으로 털어내면서 체질 개선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시적으로 소화 불량은 좀 왔지만 뼈대 자체는 아주 튼튼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이 복잡한 숫자들이 우리 지갑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다섯 번째, 주주 환원과 비과세 배당 전망입니다.
아임금융지주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기적인 비용 노이즈들을 딛고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진심인지 바로 이 파트에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만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자본준비금 전입을 통한 비과세 배당.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회사가 회계 처리를 스마트하게 해서 배당금을 줄 때 여러분이 원래 내야 하는 15.4%의 배당소득세를 합법적으로 면제받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내 통장에 꽂히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찐 보너스인 셈이죠. 이 혜택을 언제, 어떻게 주는지 타임라인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먼저 하반기에 300억에서 400억 규모로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예정이고요. 정말 전략적인 건 올해는 중간 배당을 일부러 건너뛴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 비과세 혜택이 연말 결산 배당부터 적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배당금을 몰아줘서 세금 면제 혜택을 극대화하겠다는 큰 그림인 거죠. 그리고 내년인 2027년부터는 깔끔하게 분기 배당으로 넘어간다는 완벽한 로드맵입니다. 이렇게 파격적인 비과세 배당에다가 자사주 소각까지 다 합치면 올해 총 주주 환원율이 무려 40% 수준에 육박할 걸로 보입니다. 회사가 번 돈의 거의 40%를 우리 같은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건데 이거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이고 매력적인 목표 아닌가요?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회사의 핵심 이익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고 주주 환원율은 4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비용 노이즈 때문에 현재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겨우 0.46배에 머물러 있죠. 자기자본 이익률인 ROE가 7.6%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일시적인 실적 정체와 주가 눌림이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완벽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요? 오늘 짚어드린 핵심 포인트들 여러분의 다음 투자 전략에 꼭 한번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